오늘은 비영리 단체의 문제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비영리 단체가 많은 좋은 일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는 점, 그리고 그 문제점들이 왜 생겨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요. 또 그런 비영리 단체의 어떤 문제점을 교정하기 위한 그런 활동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비영리 단체는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정말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고 정부가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보완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지만, 비영리 단체도 조직이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기 나와 있는 대리인 문제인데요. 아까 제가 대리인 문제를 첫 강의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대리인 문제라는 거는 그 조직의 주인이라고 부르는 어떤 사람들과 그 다음에 그 조직을 실제로 운영하는 이 대리인 간의 어떤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으면서 대리인이 실제로 주인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는 상황,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리인 문제라고 하는데요. 비영리 단체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비영리 단체는 기본적으로 공익을 위한 것이고, 또 정부의 지원이나 혹은 일반적인 그 지원자들, 개인, 여러분들과 같은 개인적인 지원자들이 비영리 단체에다가 지원을 함으로써 그 조직이 운영됩니다. 따라서 비영리 단체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는 아주 추상적인 개념이긴 합니다만 우리 모두 혹은 공공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모두 혹은 공공이라는 것은 굉장히 분산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의 그룹입니다. 그렇죠? 기업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기업을 생각을 한다면 기업의 경우에도 주인과 대리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의 주인은 주주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업의 대리인은 그 주주를 대신해서 실제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의 경영자들이 대리인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주주는 항상 이 경영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경영자들이 실제로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많은 그 회사의 이익을 내는지를 감시할 유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주가가 떨어지고 여러 가지 내가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시할 그런 유인이 큽니다. 하지만 우리가 퍼블릭 혹은 공공이라고 생각할 때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또 분산이 되어 있고, 또 내가 이런 조직을 감시했을 때 나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그 비영리 단체 혹은 그런 공공 조직에 대한 그런 그 감시의 인센티브가 훨씬 적게 되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단체 운영자는 이런 공공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일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편 정보 공개 요구도 굉장히 약합니다. 기업 같은 경우 여러분들 국가가 혹은 정부가 어떠한 정보를 생산을 하는지에 대해서 감시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공개하도록, 일반인들에게 공개하도록 법이 요구하고 있고요. 정부는 특별히 더 말할 필요도 없이 많은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영리 단체에 대해서는 이런 정보 공개 요구가 그렇게 크지 않고요. 또 그러한 어떤 정부의 요구 사항도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자율적인 단체고 어떤 자율성에 근거한 거기 때문에 법적인 그런 규제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보 요구의 어떤 요구가 약할 때에는 또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외부인들이 알기가 힘들기 때문에요. 감시를 하고 싶어도 감시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영리 단체가, 물론 대부분의 단체는 굉장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일부 단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는 여전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문제를 고쳐서 더욱더 포용적이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비영리 단체가 목적에 맞게 더 활동할 수 있을까? 그 문제에 대한 고민이 여러 국가에서 비영리 단체를
모니터링하는, 즉 감시하는 그런 또 다른 비영리 단체의 설립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의 케이스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에도 여러 형태의 비영리 단체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여기 나와 있는 BBB Wise Giving Alliance라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예, 이 BBB라는 단체는 원래는 소비자들 불만 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기업의 평가 정보를 그런 구축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했었는데요. 소비자들이 추가적으로 비영리 단체에 대해서도 뭔가 평가를 해달라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고요. 그래서 1912년에 이 BBB Wise Giving Alliance라는 그런 회사를 설립해서 비영리 단체들을 감시하고 이 비영리 단체에 대한 어떤 평가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BBB Wise Giving Alliance에서는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지배구조, 즉 이 단체, 어떤 비영리 단체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래서 이 사회의 규모라든지 이 사회가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있고요. 또 얼만큼 효율적으로 그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재무적으로 사업비 지출을 제대로 공개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감사보고서는 제대로 작성하고 있는지, 예산계획을 제대로 세우고 있는지, 혹은 모금 및 정보에 대한 공개도 투명하게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함으로써 비영리 단체가 더 건강하게 운영되도록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도요, 일본에도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만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단체는 JCN이라는 그런 단체입니다. JCN은 2011년도에 교토 NPO 센터에서 시작을 했고요. 이것이 사회적 인증개발기구 또 비영리 조직 평가 인증제도에 관한 준비위원회를 거쳐서 2016년도에 JCNE가 생겨났고요. 이 단체가 비영리 단체에 대한 평가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영리 단체, 일본의 비영리 단체 평가 단체인 JCNE의 평가 기준은 한 5가지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목적과 사업의 수행 내용입니다. 즉, 이 어떤 비영리 단체가 원래 설립했던 목적과 사업을 제대로 문서화하고 있는지,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경우와 비슷하게 지배 구조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비영리 단체가 지켜야 할 법률,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재지에 대한 연락처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에 관련된 서류를 잘 가지고 있는지, 이런 책임성에 대해서, 또 사무국은 전문적인 어떤 전문인에 의해서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요, 최근까지도 이 단체가 그런 그 평가를 할 수 있는 단체,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단체가 없었는데요. 2015년도에 이 가이드스타라는 국제적인 어떤 비영리 단체가 한국 가이드스타를 만들면서 국내 공익단체에 대한, 비영리 단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가이드스타는 국세청에 보고하는 공익단체들의 서류, 세금 관련 서류를, 홈택스에 제공된 서류를 보고 그것들에 따라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가이드스타에서는 여러 가지 평가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요. 4가지 정도를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 안정성, 얼만큼 이 사업들을 비용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모금의 효율성, 또 얼만큼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는지, 또 이런 서류에 대한 유지, 보존, 또 이런 그 정보의 공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일본, 우리나라 다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이런 단체들이 활동을 함으로써 비영리 단체가 좀 더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다음으로 말씀드릴 얘기는 지금까지 여러 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비영리 단체가 어떻게 운영되는 게 바람직한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이 미국에 있는 인디펜던트 섹터라는 데에서 비영리 단체는 이렇게 운영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운영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기준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준법 그리고 정보의 공개, 그걸 공시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쩌면 당연한 얘기지만 법규 또는 조약을 당연히 비영리 단체도 지켜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불법 행위, 단체의 불법 행위가 있을 때는 그거를 신고할 수 있는, 내부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자료는 당연히 보호하고 보관해서 누군가 그걸 확인할 때는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재정과 사업 계획에 대해서도 일반인들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실제 그 단체를 운영하는 이사회에 관련된 여러 가지 원칙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인디펜던트 섹터에서 제안하는 것은 적어도 5인 이상의 이사회를 구성해서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는 게 필요하다. 너무 적은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에는 거기에 뭔가 잘못된 의사결정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험과 역량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분의 2 이상의 이사들은 이 직간접적인 이런 조직으로부터의 특수관계가 없어야 된다. 즉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이사에 참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사들은 기본적으로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무보수를 원칙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합당한 근거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어떤 비영리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거나 혹은 모금에 참여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재정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어떻게 돈을 썼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다 기록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외부에서 확인을 하는 회계감사를 받으라,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유 목적 사업에 대해서 지출한 내역도 확인을 해서 기록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활동 경비에 대해서도 어떤 경우에 얼마를 지급할 건지에 대해서도 분명한 규정을 만들어라,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후원금 모집에 관련인데요. 비영리 단체는 기본적으로 후원금을 받아서 그 후원금으로 운영됩니다. 그래서 이 후원금 모집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굉장히 조직의 어떤 운영을 위해서, 투명한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모집 자료에 대해서 모금을 할 때 이 자료의 내용이 거짓이 없이 진실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윤리 기준에 부적합한 그런 모금 금지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금을 하는 데 있어서도 단지 금액의 어떤 다과에 따지지 말고 윤리 기준에 맞는 그런 모금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모집자에 대해서 윤리를 위한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모집자에 대한 그런 지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외국의 사례들을 봤었는데요. 모집자에게 모금액 비율에 따른 보상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만약에 모집자에게 모금액 비율에 따라서 비영리 단체에서 지원을 하게 되면 모집자는 더 많은 모금을 부적절하게 비윤리적으로 혹은 너무 과도하게 모금을 할 그런 유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과정에서 투명하지 않은 후원금 모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모집자에게 만약에 어떤 비용을 지급을 한다 하더라도 모금액 비율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비영리 단체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혹은 감시하기 위한 미국, 일본, 우리나라의 사례를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비영리 단체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